자, 시장이 9월 16일 11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HLB에 조금 좋은 얘기가 하나 있죠. 그동안 조금 약간 신경 쓰였던 뭐 이렇게 알터니가 좀 빠진 느낌의 그런 거 있죠. 왜? 오래된 뭔가 알터니가 하나 이거 빠졌으면 좋겠는데 하는 느낌과 빠진 듯한 느낌 있는 기사들이 있어서 한번 챙겨봤고, 자,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21년만까지 베트남이 이 최소 코비드19 백신을 한 개 보유할 거라. 근데 여기 나노젠 나노코박스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오늘 코스피 시장 안 좋죠. 외국인이 완벽하게 외도 포지션을 잡고 개인만 사자. 이게 명절 밑에 꼭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메타버스 ETF 운용 규모가 1억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제가 좀 신경 썼으면 하고 말씀 한번 드렸었죠. 자, 요 관련된 중요 기사들은 제가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라고, 우리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증선위에서 실적으로 HLB의 불공정 거를 특정을 못했고요. 검찰 고발이 아닌 통보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백신과 관련한 나노젠 나노코박스 이 얘기는 제가 전 영상에서 한번 살펴드렸으니까 전 영상 한번 보시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이 많이 와도 외국인 매도 포지션 이런 기사들도 잠깐 챙겨보겠습니다. 자, 일단 머리 기사를 좀 살펴보면 HLB가 조사를 좀 받았었는데 검찰 통보로 감경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무혐의라는 얘기가 있고, 자, HLB 불공정 거래를 특정 못했다는 얘기죠. 결국 이렇게 마무리가 잘 돼서 오늘 이거에 대한 좀 중점적인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장 특유는 코스피가 거의 상승폭을 다 반납했죠, 지금.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 아마 개인분들 저도 그렇지만 계좌가 빨리빨리 못 불어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메타버스 ETF가 운용규모 1억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가 결국 미래의 먹거리죠. 자, 코비드19 베트남 백신 2021년도 말까지 코비드19 백신을 최소 한 개 보유하겠다. 이게 지금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2022년도 초부터 국내에 배치할 것인데 아마 올 연말까지 이 나노코박스의 완벽한 승인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베트남에서 사용하는 거는 내년도 2022년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기사들 살펴볼 거고, 이 내용에 관한 영상은 바로 전 영상에 있으니까 전 영상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린 여기서 좀 중요하게 핵심이 될 만한 우리가 이제 알터니라고 그러죠. 왜? 저거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어떻게 지지부진하지? 저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맨날 궁금하고, 저도 사실은 꽤 궁금했었어요. 증선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근데 이제 좀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증선이 결과는 1인 거죠. HLB의 불공정 거래를 특정을 못한 거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증선이죠. 항암 신약 개발 HLB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 금융당국의 제재한 검찰 고발, 이거보다 낮은 검찰 통보로 마무리하였다고 오늘 알렸습니다. 사실 검찰 고발보다 검찰 통보가 수위가 엄청 낮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총 10개월이 걸렸어요.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저도 헐입니다. 그래서 자, 10개월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심의가 진행돼 왔고 수차례 결정이 유보가 됐었어요. 근데 유보가 되고 다시 이렇게 수차례 이렇게 미팅됐었고 3번 정도 미팅이 있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상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불공정 거래 혐의를 특정하지 못한 거죠. 정말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자, 고발이 아닌 통보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증선이가 불공정 거래가 확인이 되면 검찰 고발이나 통보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검찰 통보는 검찰의 수사가 강제되지 않아요. 즉 억지로 수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어쩔 때는 내용도 공개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적으로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금융감독원 따르면 2019년 9월에 HLB가 미국 자회사 엘레바가 개발한 표적 강함제 리보세라닙이죠. 임상 3상 시험 결과와 관련한 발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보시게 되면 금감을 해서 판단하기가, HLB가 임상 3상 결과를 자기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한 거죠. 하지만 이 HLB가 이제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FDA 식품의약국이죠. 이 식품의약국에서 위암 3차, 4차 치료제 신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바로 이 실패, 페일이라는 단어죠. 실패라는 단어가 문제가 됐는데, 자, 금감원이 회사와 FDA가 진행한 신약 허가를 위한 사전 미팅에서 이 실패, 페일이라는 단어가 언급된 점을 문제 삼아서 왜 자의적으로 해석하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검찰 고발할 수도 있다라고 조사를 한 거죠. 근데 HLB가 금융당국이 사전 미팅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소명했습니다. 자, 사전 미팅이라는 게 우리도 뭐 사전 미팅 같은 거 하죠. 회의하면, 자, 신약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신약 개발과 허가 신청을 준비하는 일종의 과정이죠. 자, FDA와 의견을 조율하는 사실상의 컨설팅 과정인데, 여기서 페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이게 불공정 거래라고 하는 게 HLB는 말이 안 된다고 한 거죠. 자, FDA에서 더군다나 HLB한테 자료를 하나 요청하는 게 있는데, 자, 미팅에서 임상 결과의 중요한 지표인 전체 생존기간 OS와
무진행 생존기한 PFS 중에 OS가 부족하게 나왔음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자, OS가 조금 부족합니다. 이걸 실패라는 문구가 있었던 건데 요걸 가지고 불공정 거래까지 들고 넘어간 거죠. 금감원에서. 근데 이제 이게 자, 이 2019년 6월 27일 데이터 분석 초기할 때 진양군 LH 회장이 벌써 밝힌 내용이죠. 그러니까 속이려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다 얘기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FDA가 NDA를 위한 보완 서류를 요청했는데 FDA는 미팅 회의록 말미에 회사가 NDA 신청을 위해 보완할 자료 목록도 포함되어 있는데 즉 NDA를 위해서 보완 서류를 갖고 와 달라라고 이렇게 HLB 얘기한 거죠. 그러면 신약 허가가 안 난다거나 이게 만약에 그 일부러 불공정 거래를 한 거면 FDA가 이렇게 할 일이 없죠. 근데 FDA가 NDA를 위한 보완 서류를 요청했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FDA를 통과할 수도 있는 이런 서류를 갖다 제출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불공정 거래가 아니라는 이런 소명을 계속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정은 자, 검찰 고발이라는 가장 높은 수위 제재를 건의했는데 결국은 가장 낮은 검찰 고발이 아닌 검찰 통보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총 이 3번 정도의 논의가 있었다고 그래요. 자, HLB 불공정 거래 조사건이 증산이어서 총 4번. 아, 3번에 4번이네요. 죄송합니다. 4번 있었는데 5월 31일 날 1차 대면 심의가 있었습니다. 6월 16일에는 대면으로 2차 논의가 있었고 지난달에는 서면 심의를 했고 마지막에 3차 그죠. 3차 논의를 했고 결론 내지 못했고 결국 전날 이건 검찰 고발할 게 아니다. 왜냐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결국은 어떤 혐의가 없는 거죠. 전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당연히 검찰 고발을 하지 않고 통보로 마무리하자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우리가 HLB 쪽에서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거죠. 알턴이 빠진 거. 자, 검찰 통보로 사법기관의 판단이 남아있긴 하죠. 그렇지만 증시 가기 전에 1년이 넘는 금융당국의 조사로 인한 불확실성은 해소된 걸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일단은 평가를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HLB 그룹들 전체로 성적이 좋죠. HLB는 3%, 생명과학 2%, 제약이 3% 이렇게 전체 그룹주들 전체가 흐름이 좋은데 사실 오늘 이 우리나라 시장은 별로죠.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완전히 매도 포진을 잡았고 개인만 사자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요거는 시간별 투자 동향을 보고 결정을 하면 되는데 외국인이 매도하죠. 그렇지만 뭐 엄청나게 매는 매도세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꾸준히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제는 하루 들어오긴 했어도 역시 흔들리고 있고 특히 기관이 같이 발맞춰서 매도하는 바람에 양매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 코스피 시장이 좀 밀리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이제 왔다 갔다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지금은 좀 밀리고 있습니다. 역시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이 매도가 있고 기관이 매도, 양매도 큰 매수 주체에서 양매도가 나오는 바람에 오늘 시장이 조금 밀리고 있고요. 이 시장 밀리는 거에 반해서 HLB 그룹들은 전체적으로 흐름을 단단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HLB를 일봉에서 보면 역시 이렇게 21선 근처 살짝 찍고 턴하는 괜찮죠? 좋은 모습에 있고 자, 내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봉을 내일 한 번 더 체크해 볼 거고요. 역시 HLB 생명과학도 일봉에 잠깐 눌림 목적으로 돌아나가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HLB 제약도 역시나 21선 회복해주고 돌아나가는 약간은 박스권에 걸쳐 있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자, 넥스 사이언스도 추세는 잘 유지가 돼 있고 박스권 상단에 여기 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지트리비엔트는 이제 상한가가 어제 급등했다가 이렇게 2, 3일 전에 저점들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탈 하나도 잘 버텨주고 있죠. 이러면 옆으로 가다 또 급등할 수 있습니다. HLB 파워도 역시나 2,000원 초반 가면 2,600원을 가는 이렇게 박스권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황이 좋아 보이는 게 맞고 일단 장 끝나고 수급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또 나노코박스에 대한 신뉴스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한번 그때 종가 체크할 겸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